지금 당신이 마시는 커피, 원래 목적은 당신을 깨우는 게 아니라 벌레를 죽이는 겁니다. 식물이 생존을 위해 만들어낸 신경독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독은 지금 전 세계 인류의 90%가 매일 자발적으로 섭취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독이 우리를 중독시키는 방식이 식물이 꿀벌을 조종하는 방식과 거의 똑같다는 겁니다. 어떻게 식물의 살충제가 인류 문명의 필수품이 됐는지 그 기묘한 역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카페인은 원래부터 있던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식물 안에는 처음에 크산토신이라는 평범한 분자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수백만 년 동안 일부 식물들이 이 분자를 조금씩 개조하기 시작했고 결국 137-트리메틸크산틴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아파지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부르는 카페인이죠. 식물 입장에서는 완전히 혁명이었습니다. 카페인을 가진 식물들은 생존 경쟁에서 엄청난 우위를 점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꽤 잔인합니다. 곤충이 카페인이 든 잎을 물면 대부분은 쓴맛에 바로 도망칩니다. 그런데 끝까지 씹어먹는 용감한 녀석들도 있었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카페인의 신경독 효과 때문에 방향 감각을 잃고 결국 치사량을 넘기면 경련을 일으키며 죽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커피나무존벌레라는 곤충인데 사람으로 치면 에스프레소 500잔을 연속으로 마셔도 멀쩡합니다. 비결은 장내 미생물입니다. 이 벌레의 몸속 세균이 카페인을 분해해버리거든요. 식물과 곤충이 수백만 년 동안 쌓아온 진화의 군비 경쟁이 만들어낸 괴물 같은 예외죠. 카페인은 곤충만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잎과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주변 토양에 스며들어 다른 식물의 싹을 막고 곰팡이, 번식까지 억제합니다. 말 그대로 카페인은 식물이 사용하는 화학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카페인이 순수하게 독이기만 했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카페인에 대해 이야기할 일이 없었을 거예요. 카페인을 만드는 식물들 중 일부가 아주 기발한 전략을 추가로 개발했거든요. 바로 꽃의 꿀에 극소량의 카페인을 넣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독으로 쓰려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목적이었어요. 꿀에 들어가는 카페인 양은 쓴맛이 나지 않을 정도로 적고 벌을 죽일 만큼 많지도 않아요. 하지만 벌의 뇌에 정신작용을 일으키기에는 충분한 양이거든요. 이건 도박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하게 계산된 전략이었죠. 실제로 엄청나게 효과적인 수분 전략이 됐습니다. 카페인이 꿀벌의 기억력을 향상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카페인이 든 꽃을 방문한 벌은 그 꽃의 위치를 훨씬 더 정확하게 오래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더 교묘한 건 중독 효과입니다. 꿀벌들이 카페인이 들어간 꿀에 중독되면서 같은 꽃을 반복적으로 찾아오게 되거든요. 식물 입장에서는 충성스러운 단골 고객을 확보한 셈이에요. 벌이 자주 방문할수록 그 꽃의 꽃가루가 더 널리 퍼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카페인을 만드는 식물들은 번식에서도 우위를 점하게 됐습니다. 독으로 적을 죽이고 마약으로 조력자를 유혹하는 이중 전략인 거죠. 카페인이 뇌에서 작동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그 메커니즘이 꽤 단순해요. 원래 벌의 뇌에서는 아데노신이라는 분자가 점점 쌓이면서 특정 신경수용체에 결합하고 이게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졸음을 느끼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카페인이 몸에 들어오면 이 수용체에 먼저 가서 자리를 차지해버립니다. 아데노신이 결합할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카페인은 단순히 졸음을 막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체적인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각성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벌이 윙윙거리며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이 인간의 뇌에서도 거의 똑같이 일어난다는 게 흥미로운 점이에요. 우리 인간이 카페인의 원래 타겟은 아니었지만 기본적인 신경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효과를 누리게 된 겁니다. 인류가 카페인과 만난 역사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고대 메소아메리카 문명에서는 이미 카카오 콩으로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를 마시고 있었죠. 그리고 약 3,000년 전 지구 반대편에서는 차가 발견됩니다. 서로 전혀 알지 못했던 문명들이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은 물질에 끌리기 시작한 겁니다. 커피와 콜라는 의외로 늦게 등장한 음료입니다. 둘 다 본격적으로 소비되기 시작한 건 약 1000년 전쯤이죠. 커피에는 유명한 전설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한 염소 목동이 염소들이 어떤 열매를 먹고 밤새 흥분해 뛰어다니는 걸 보고 사람도 따라 마셔봤다는 이야기죠. 사실이든 아니든 인류가 카페인을 발견하는 방식치고는 꽤 그럴듯합니다. 현대에 들어 인류의 카페인 소비량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매년 전 세계에서 차는 약 70억 킬로그램, 커피는 약 90억 킬로그램이 생산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지구상 모든 사람이 매일 커피나 차를 한 잔씩 마셔도 남는 양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 성인의 90% 이상이 매일 어떤 형태로든 카페인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가 의미하는 건 단순합니다. 카페인을 만드는 식물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한 식물종이 됐다는 거죠. 인간이 직접 이들을 재배하고 보호하고 전 세계로 퍼뜨려줬으니까요. 자기 방어용으로 만든 독이
결과적으로는 전 지구적 확산 전략이 된 겁니다. 더 흥미로운 건 카페인이 현대 인류 문명의 작동에 필수적인 요소가 됐다는 점이에요.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졸음과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길어진 노동시간 속에서 카페인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됐죠. 아침에 커피 한 잔 없이는 하루를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카페인 없는 세상을 상상해보면 그 영향력이 더 명확해집니다. 전 세계 사무실에서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야간 근무자들은 일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워지겠죠. 학생들의 벼락치기 공부도 훨씬 힘들어질 거예요. 카페인은 단순한 기호품이 아니라 현대 사회를 돌아가게 하는 윤활유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식물 입장에서 보면 이건 완벽한 성공 스토리입니다. 원래 목적은 자기 방어였는데 그 부산물로 지구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종인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았거든요. 인간들은 자발적으로 이 식물들을 재배하고 가공하고 전 세계로 운송하면서 엄청난 노력과 자원을 투입합니다. 커피나무나 차나무가 알아서 이동할 필요가 전혀 없어진 거죠. 결국 카페인의 이야기는 진화의 우연이 어떻게 전 지구적인 현상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한 식물이 생존을 위해 만들어낸 화학 물질이 곤충의 뇌를 거쳐 인간의 뇌까지 정복했고, 이제는 매일 아침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그 물질 없이는 하루를 시작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식물이 동물을 길들인 건지 동물이 식물을 길들인 건지 모호해지는 지점이에요. 오늘 커피나 차를 마실 때 한 번만 떠올려 보세요. 그 한 모금 안에는 수백만 년의 진화가 들어있고 벌레를 죽이기 위해 만들어진 신경독이 있으며 꿀벌을 중독시킨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당신의 뇌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아도 내일 아침 당신은 또 한 잔을 찾겠죠. 우리는 이미 카페인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